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제4강 변증법 이론, 유통물류 일반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강의는 여러분들이 단기 완성 요약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자체 이론들은 우리가 기본 수업을 봤던 것보다 좁혀져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만 좁혀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론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약한다는 생각 하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랑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만 탁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증법 이론입니다. 변증법 이론. 그래서 이 의에 가시면은 소매상의 변증 법칙 발전 과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정반합의 변증법 이론을 소매 변천 이론에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론은 소매업태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약간 좀 오타가 났는데요. 소매기관의 변천의 변증법적인 과정은, 자, 백화점이 있죠.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화점은 고마진은 맞죠. 마진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가 오타 났습니다. 회전율은 적죠. 저회전율이에요. 저회전율이고 고가다. 이게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이 할인점입니다. 할인점. 자, 할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인하다 보니까, 자, 얘랑 반대로 저마진이겠죠. 저마진이고, 그 다음에 할인점은 이제 고회전율이죠. 회전율이 높죠. 싸게 파니까 고회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가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으로 해서 정반합, 그래서 이제 할인 백화점이 이제 되는 거죠. 자, 할인 백화점은 어때요? 우리가 중간 마진이 중간 마진하고, 그 다음에 중간 회전율, 다 중간입니다. 중간 회전율.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중저가죠. 중저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48페이지로 가시면 소매 주기 이론입니다. 자, 소매 주기 이론은 우리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자체 이론 우리가 갈게요.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은 한 소매 기간이 출현하여 사라지까지 일반적으로 도입 단계, 초기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성장 단계, 발전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리고 세대 단계를 거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이 진입입니다. 진입 단계. 그 다음에 성장을 하죠. 성장 단계고, 그 다음에 성숙, 그 다음에 쇠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의 진입 단계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은 낮다. 처음에 진입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경우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이 2단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갑니다. 성장 단계 또는 발전 단계라고 하는데, 경쟁자가 이제 다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투자 비용이 감소하죠. 투자 비용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또 증가를 합니다. 이익이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대형 할인점 등이 2단계에서 속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입니다. 자, 성숙은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성숙이라는 것은, 보통 성숙은 안정이 나오면 무조건 성숙이에요. 안정. 그래서 안정으로 돼서 우리가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기 좀 시작하면서 좀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익성은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2단계에서 혁신적인 소매업태가 출현하겠죠. 자, 시장 점유율이 좀 안정이 돼서 이제 매출액은 최대가 될 수 있어요. 매출액은 최대가 되는데 수익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만나 수익성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적인 소매업태가 출현합니다. 2단계에서 혁신적인 소매업태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이 심하니까 그러죠. 경쟁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태기는 그동안 발전하고 이 성숙해온 소매업태는 경쟁력이 잃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또는 이익 등이 급격히 하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지방백화점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소매업태별 특징과 유통업태에 대한 이해라는 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여기 보시고. 자, 넘겨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시면은, 우리가 점포 소매상이 이제 슈퍼마켓,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는 게 여기입니다. 하이퍼마켓,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 슈퍼센터, 아울렛 스토어, 뭐 이런 것들, 홈디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홈디포 같은 거는 좀 체크해 봐야죠. 그래서 홈디포라든지, 카테고리 킬러, 우리가 ABC 마트, 신발이라든지 하이마트처럼 전자제품만 판매하는 것들이 생기고, 편의점, 전문점, 할인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소매상은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마케팅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 DM 소매업, 그 다음에 텔레비전 마케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밑에 두 번째,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텔레마케팅과 TV 및 인쇄물 광고, 직접 우편, DM, 카탈로그에 기재된 주문 전화를 가지고 뭐 080이 많이 이용되겠죠.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유도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고객이 전화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 광고를 보고 판매하겠죠. 이런 것만 좀 보시고, 뭐 직접 판매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57페이지에 도매업의 기능 및 특성입니다. 도매업의 특징은 이제 소매상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 도매상의 기능은 뭐 우리가 2014년 1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은 한마디로 이제 재무 기준으로 가세요. 시장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판매 접촉점 창출 기능, 그 다음에 재고 유지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시장 정보 수집 기능, 고객 지원 대행 기능,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생각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좀 제가 별표를 칠게 지금 부분인데요. 자, 교재 58페이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58페이지 나와 있는, 자, 3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을 좀 보세요. 도매상의 기능. 자,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얘는, 자, 밑에 가시면은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이 담당하는 기능. 어떤 거냐면 구매 대행 기능이에요. 구매 대행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품 공급성 기능, 그 다음에 소매상 서비스 제공 기능, 신용 및 금융 지원 기능, 구색 편의 제공 기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분 판매 기능이라는 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소량으로 분할해서 소매상들한테 판매를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보실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매상의 유형이죠. 자, 그럼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재 59페이지죠. 보시게 되면, 자, 도매상의 유형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부터 채워 놓으시는데요. 자, 이 상품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특히 이제, 거기 보시면은 상인 도매상이죠. 자, 요게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입니다. 두 가지 나누죠. 두 가지가. 우리가 완전 서비스 도매상. 완전 서비스 도매상.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매상인이죠. 산업재 유통업자. 그래서 도매상. 요거는 이제 도매상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이 이제 독립적이에요. 소유권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정 서비스 도매상. 자, 한정. 자, 좀 빈틈이 있다는 건 할 말이 있다는 거니까 시험이 더 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금 거래 도매상.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럭 도매상, 직송 도매상, 진열 도매상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과 브로커가 있죠. 대리인과 브로커. 대리인과 브로커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상품의 소유권이 없어요. 중개만 합니다. 상품의 소유권은 갖지 못하고 중개만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자, 제조업자 도매상과 상인 도매상이라는 게 있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60페이지 가시면 밑줄만 제조업자 도매상은 밑에 그냥 제조업자가 직영으로 자사 제품의 도매업을 수행하여 뭐 재고, 통제와 판매 및 촉진 관리를 하는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영업소라는 조직에서 운영이 되죠. 그다음에 상인 도매상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한정 서비스 도매상으로 구분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과 브로커는 자, 밑에 우리가 대리인의 의미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제조업체와의 전속계약에 의한 제조업자와 판매 대리인의 주된 형태입니다. 이때 이들은 제조업자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 밑에 이 대리인과 브로커는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서 단지 제품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수행한다. 가져가시고요. 일단 판매 대리인은 뭐예요? 우리가 판매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 제조업자로 장기적인 계약을 하는 거죠. 판매 대리인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가시면 세 번째 점에 요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판매 대리인은 모든 지역에서 판매를 하지만 제조업자 대리인은 제조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약한 지역에서만 활동한다. 그리고 판매 대리인은 이 카드로 사용해서 살 수 있죠. 신용을 제공하는 반면 제조업자의 대리인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제조업자의 대리인은 참고만 하시고 구매 대리인을 선택하세요. 구매 대리인은 밑에 우리가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자, 구매 대리인은 이제 의류 산업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의류 소매업자들에게 필요한 의류의 탐색과 구입을 대신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에서 이제 보통 서울에 있는 옷가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신해 줘서 구입을 해주죠. 그래서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이 소규모 의류점의 영업을 도와주는 역할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게 구매 대리인이에요. 브로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는 밑줄만 중개에는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상품 거래를 촉진시켜주고 판매 가격의 일정 비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즉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기셔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부동산업자, 그죠? 브로커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 그 다음에 보험 및 증권업자, 공동구매를 전하는 웹사이트 등이 되겠죠. 자, 상인 도매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제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자, 할 얘기가 없죠.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가 잘 나와? 밑에 한정 서비스의 도매상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별표를 쳐놓으세요.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얘가. 그러면 얘는, 어떤 게 있어? 밑에 가시면은, 유통기능 중 소수의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고, 소매상 고객에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도매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는 여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현금 거래 도매상. 현금 받고 거래하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배달은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코스트 홀세일 클럽이나 농협의 하나라 클럽 등이 있죠. 이들은 이제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고 있죠. 트럭 배달 도매상. 트럭 중개상은 판매와 배달 기능을 트럭을 이용해서 직접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반 진열 중개인. 그래서 마트에서 직원들이 이제 선반에서 이제 판매를 하죠. 소매상들에게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로 공급하며 이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고 매출 비중은 낮지만 회전율이 높죠. 상품들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진열 이 도매상은 위탁 판매를 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송 도매상. 소매상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왔을 때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제품을 주문받는 도매상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죠. 즉 취급 품목은 물류 비용이 큰 부피가 크고 벌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부피가 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포장 상품이며 목재, 석탄, 건자재 등이죠. 그래서 이 직송 도매상들은 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만을 생산자한테 의존한다는 점에서 거간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은 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통 경영 전략으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유통 경영 전략. 그래서 경영 전략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보는데, 제2장의 유통 경영 전략은, 자, 우리가 이제 2013년에 시험이 개편되면서 추가로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겠는데, 자, 이런 거. 그래서 65페이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목이 이제 2장이죠. 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2장이 이제 유통 경영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가 있죠. 외부. 자, 유통 경영의 이제 환경 분석에서 유통 경영 분석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있습니다. 자, 외부는 이제 우리가 포토에 오세력 모델이죠.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2014년에 1회 기출이 됐어요. 마이클 포터는 산업과 경쟁을 결정짓는 우리가 오세력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포터의 오세력 모델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산업의 수익,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기술적 세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밑줄 쳐보는데요. 오세력은 자, 신규 진입자의 위협, 잠재적 경쟁자죠. 공급자의 교섭력,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대체품의 위협 및, 자, 여기까지 네 번째고, 기존 기업의 간의 경쟁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출이 됐었던 게 기술 경쟁력은 안 들어갑니다. 기술 경쟁력. 자, 이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세력 중에서 잠재적 경쟁업자의 진입 가능성은 다각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입니다. 외부가 있으면 내부가 있겠죠. 내부 환경 분석. 그래서 포토의 가치사슬 분석 중요합니다. 포토의 가치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밑에 가치사슬이라는 건 밸류 체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활동에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활동과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주활동과 지원활동을 바꿔낼 수도 있잖아요. 주활동은 이제 본원 쪽 활동, 주가 되는 핵심 프로세스, 생산, 시장 업무, 우리가 반대죠. 지원 활동은 이 지원 프로세스, 구매, 기술 개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재반 업무를 의미합니다. 보통 기업의 내부 역량 분석 도구에 많이 사용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게 수앗이죠, 수앗. 수앗 분석입니다. 자, 2014년에 1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우리가 수압 분석, 요거 좀 별표를 쳐놓으시는데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수압. 그래서 SWOT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별표를 우리가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환경 분석의 의의를 쉽게 설명해주는 모델이 흔히 쓰이는 수압 분석 또는 우리가 TOWS 매트릭스. 자, 우리가 수압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강점이 스트렝스죠. 약점이 위크니스. 그 다음에 기회가 오퍼니치. 그 다음에 위협이 스트릿. 자, 이 이니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환경의 기회의 요인들을 포착하고 위협 요인을 회피하는 우리가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압 분석의 목적은 기회를 최대하고 위협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상황별에 대한 전략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S하고 W는 자, 요거는 내부입니다. 내부고. 그 다음에 O하고 T는 자, 외부라 그랬죠. 그래서 SO, W, 그 다음에 ST, WT. 자, 제가 요게 가장 최악의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최악의 경험. 최악의 경험이다. 자, 그래서 사업을 접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철수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철수. 그래서 우리가 S는 강점, W는 약점의 내부적인 거고, 자, O는 외부, 기회, 위협은 T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네 가지에 대한 거를 볼게요. SO입니다. SO는 기회와 강점이 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회, 강점 나오면 SO. 그래서, 시장 기회 선점 전략, 시장 제품 다각화 전략, 이렇게 보시고요. 자, ST입니다. ST. 자, 얘는 시장의 위협이죠. T가 위협입니다. 이걸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한다. 위협, 강점이 키포인트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내부 강점을 이용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강점이 S고 위협이 T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입니다. W. 자, 이거는 W가 약점이잖아요. O가 기회잖아요. 그러면 약점을 극복하거나 제거해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한다는 걸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T는 어떻게 됩니까? 약점과 위협. 이건 안 좋아요. 위협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전략이죠. 철수입니다, 철수. 핵심 역량 개발, 전략적 제어, 매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각 상황별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중요하다는 거 꼭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자, 어떻습니까? 이
유통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자, 경쟁 전략의 의의입니다.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자, 좀 오타 났습니다.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비용 우위,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경쟁적 우위 요소와 좌측의 전체적과 세부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원가 우위 전략은 동일한 제품을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이고, 원가 우위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은 다소 비싸더라도 어떻습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우수하게 만들어서 높은 마진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그 집중적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경쟁 영역의 범위가 그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집중적 전략은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 그 다음에 즉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 차별화는 우리 제품을 차별화한다. 그래서 요거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적 전략을 요걸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요 자체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뭐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에다가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자, 교재는 67페이지죠.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자, BCG 기법이라고 합니다. BCG 기법. 자, 어떻게 돼요?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줄임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밑에 시장 점유율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기업의 현금 흐름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시설 및 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현금 유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제고돼서 현금 유입이 증가하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했던, 자, 우리가 47페이지 가시면 변증론 이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변증론 이론. 그래서 변증론 이론이라는 자체 47페이지 가시면 변증법 이론이죠. 그래서 얘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좀 오타가 난 걸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입, 성장, 성숙, 쇠퇴 꼭 비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중요했냐면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상인 도매상이 중요합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완전 서비스와 한정 서비스 도매상, 대리인과 브로커는 상품의 소유권 없고 중개만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봤던 것이 65페이지 가시면 유통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포토의 5가지 세력의 모델. 그래서 기술적 경쟁력은 안 들어간다. 여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포토의 가치사설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활동과 지원활동.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SO, ST, WT 같은 거를 주의 있게 보시고, 경쟁 전략에 대한 의의는 시험 문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적 전략을 나눠서 비교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4가지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5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